하다가 그 학교가 끝날 때쯤 우리가 그동안에 뭐냐면 이 서로 교류 관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서로가 협력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 원칙적으로 좋아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학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학과 교수에 의해서 성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내 개인적인 거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고 가더니 6개월이 지난 거 시작부터 말이 없어요. 일본 친구들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거 분명하지 뭐냐면 그리 형성 안 하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다시 이제 회신하면서 그냥 공동 연구를 하자. 뭘 하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뭔가 뒤져봤더니 일본 학술진흥재단, 우리나라 과학재단 양쪽으로 신청을 해서 공동 연구를 신청해서 되면 일본에서 돈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하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주에서 하는 일. 우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는 다른 인공위성으로 보낸다든지 레벨의 에너지를 가진 그리고 우주선도 뭐냐면 약한 우주선은 별 볼 일 없어요. 괜찮아요. 센 놈이 날아와서 또 맞으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근데 저희 나라에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봤더니 뭐냐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던 게 지금까지 14개인가를 대학교 인공위성 하는 걸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조금 되는 척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 조금 더 죽어버리고 다들 죽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 우주선을 맞아서 그럽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뭐 어떤 면에서 안에 내실이 좀 부실한 거죠. 최근에 신문에 뭐냐면 서울대학교 과학원이고 국제 등수가 뭐 20등에서 30등 됐더니 떨어진다. 그전에 너무 막 종이 쪼가리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는 거지. 근데 하여튼 뭐냐면 서울대학교하고 여러 교류하고 뭐 하고 뭐 규슈대학도 하고 뭐 호카이 대학도 하고 그러는데 호카이 대학을 그래서 갔다 왔다 하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규슈대학 아니 호카이 대학 갔더니 공과대학 다만 조그만한 거라 그래도 그거 한 개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한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저거는 연구는 아무 쓸모가 없다. 국제적으로 뭐냐면 내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없다. 교육용의 목적에서는 너무 비싼 거다. 근데 저는 못된 대학이 맞느냐. 그리고 한참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내가 머리 잘못 눌렀다고 그걸 꺼버렸어. 도시바나 이런 전자회사에서 이 CPU가 저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많은 방사능은 다 우리 대기권 들어오면서 다 소멸될 겁니다. 그러다 혹 가다가도 몇 개 좀 강한 놈이 내려와요. 그걸 맞으면 컴퓨터가 암칩니다. GPU. 그래서 그런데 방사능에 우주선에 강한 CPU를 만들려고 어쨌든 다 테스트를 한대요. 그런데 회사가 그걸 방사능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속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 테스트하는 거 아니니까 개발할 때만 하는 건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기관은 우리나라 어떤 포항공대에 있는 아주 대형에 가서 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학교에 그 사이즈가 아주 적절해서 회사에서 와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이 화면이 맞는지 맞아요. 이 화면 맞아요. 네. 내가 이거를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모았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이상하게 보냐면 어느 다른 학회에 전기로 벼락쳐서 그걸로 뭐냐면
로켓을 날리게끔 하는 그런 학회가 있었어. 갔다가 이름을 보니까 저희 동창 이름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동창 이름이 조맹구인데 그분은 한국 이름은 조맹우였어요. 근데 영어로 쓰기는 맹구나 맹우나 뭐냐면 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맹구예요. 그래서 그게다 잘 왔다고 뭐냐면 저 비는 시간 이때 나 좀 만나려고 써놨더니 한 명이 와서 그 조맹우라고. 예? 조맹구가 아니고요. 조맹구라고. 근데 왜 오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동창 이름이라고. 당신 영어만 가지고는 뭐냐 조맹구가 구별이 안 됐어. 그랬더니 그렇다. 근데 내가 이름이 조맹구인데 제일 높으냐고. 한국말 조금 해요. 근데 그 집은 부인은 일본 사람인데 저 연세대학교 의학원에 와서 한국말을 완전 한국 사람처럼 해요. 잘 모르면 한국말 잘 못하면 부인한테 물어. 일본 부인. 근데 그분이 동경대학교에서 학위를 하고는 학사를 하고 MIT 가서 박사하고는 일본을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건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은 동경대학교는 못 갑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외국에서 한 거는 박사학위가 후져서 딱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한테 해야 되지. 대부분은 뭐냐면 지도교수하고 싸운 사람들이 외국 유학 가서 꼴보기 싫으니까 일본은 나쁜 놈들, 난 절대 안 들어가. 뭐 그러는 사람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외국 가서 산다. 그러면은 다른 대학으로 이제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사진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잘 안 되면 제가 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입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뭐냐면 전기 추진이라서 그쪽 로켓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쓰는 로켓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올라가는 데는 출입이 되게 많기 전에는 못 올리니까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자세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꾸게끔 하는 이런 거 하는 데는 전기 추진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걸 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잘 알아요. 그리고 우주 환경을 잘 알아요. 근데 자기들도 위성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거 반만한 위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는데 올라가서 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다가 8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동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죽었다가. 그래서 뭐냐면 이걸 다시 조사를 하고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처럼 그렇게 방사능 센 것들이 오면 일시적으로 나무지 진짜 센 거 오면 그냥 죽어버리고 치우고 안 그러면 뭐냐면 나무를 치고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들을 기술을 개발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첫 번 인공위성을 할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별 1호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스트랜포시 대학이라는 데의 전기과에 가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 말도 저희들 국제 공동을 하는 거의 이 인공위성을 테스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해요. 물건을 설계하고 만들기는 영국에 런던에 있는 임퍼리칼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에 보냈냐. 그리고 남아공은 이제 네덜란드 쪽이지 영국이 아니잖냐.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됐는데 남아공은 사막도 많고 사람 없는 데도 많아서 그냥 노상 방출하는 방사능 실험을 할 수 있대요. 영국에서는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 안에 있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세로 40km 안에 아무도 없어서 그 안에서 뭐냐면 방사능 나오게끔 하는 데서 위성을 장시간 노출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실험을.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실험을 하지 않고 그걸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위성을 만들면 위성의 수명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작게 주고 해보기는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해서 버스라는 걸 기본으로 돌게끔 되는 것을 직접 만들더라고요. 그 편이면 직접 만들기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는 게 미안해. 그런데 그러니까 실패를 못. 실제로는 미국 같은 데서도 나사 같은 데서도 기본 도는 거는 이미 우주에 가서 100번 하면서 잘 동작된다는 회사 것을 사서 쓰지 그걸 만들려고 해. 자기들의 임무 장비만 만들려고 그러지. 그래야지 뭐냐면 자기 임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위성이 안 돌아버리면 이거 헌일이라는 거지. 조금 그냥 싸게 한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될 거린다는 거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제가 웃기지도 않게 위성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위성을 하게끔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정대태님들 만나는 데다가 그리고 또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그냥 둬도 굴러가게끔 돼서 괜찮다. 그리고 어쨌든 뭐냐면 항공우주공학과에 와서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든지 맥걸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왔었지 않을까. 그 앞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름을 뭐냐면 뭐 신우주 시대의 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2015년생들 모조리가 다 그냥 팔을 비틀려서 박지현 박사는 지금은 뭐냐면 이 경험을 가져서 나고야 대학교에 조교수로 가 있고 이상용 군은 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가 있고 피슈너 아나드라는 친구는 인도 친구인데 뉴질랜드의 캔터버리 대학교에 포스트하고 가 있습니다. 아바스 메스케라는 친구는 저희들한테 석사밖에 안 했는데 네팔에 있는 친구인데 네,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규슈공업대학교에 있는 조명훈 교수한테 가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놈은 30cm짜리 인공위성입니다. 이렇게 10cm, 이렇게 10cm, 이렇게 한 토막 10cm 되게끔 하면 딱 1리터 용량이지. 그 1리터 되는 걸 1U라고 그러고 20cm 되는 걸 2U, 3U 되게끔. 맨 처음에 이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캘리포니아 폴리텍 한 칸 아래 대학 거기 있는 두 교수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10cm 1리터짜리가 되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도 한 가지 두 가지는 임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 친구는 저희들한테 있을 때 저는 뭐냐면 학생들의 이 가족 관계든지 그 백그라운드를 별로 안 뒤지는데 집안이 굉장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중국 특임 대사로도 갔다 왔고 그 네팔 의사협회 회장도 하고 고모부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차관을 만나는 걸 어머니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게끔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이 규슈공업대학교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그 교수가 네팔이든지 뭐 아니면 그 옆에 그 방글라데시든지 이런 후진국에 유엔의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위성을 만들게끔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서 그 기술을 전파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 하게끔 합니다. 일본이 유엔에 내는 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개발국을 도와주는데 모든 게 다 뭐냐면 회비 낼 만큼입니다. 미국이 50% 냈으면 미국이 주관하는 게 50%예요. 돈은 미국이 내지만 미국이 이 나라를 줘라 저 나라를 줘라 뭘 해라고 다 하게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학원생을 유학 오게끔 되고 장학금 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이 낸 전체 회비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 다 프로그램이 돌게끔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 그 돈을 회비를 냈지만 일본으로 다시 재흡수되게끔 돼요. 우리나라는 코이카나 이런 데 사는 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는 가서 박사를 끝마치고 인공위성 한 개 만들고 다시 되돌아가서 네팔에 가서는 개인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를. 그리고 네팔 학술원의 프로젝트를 위탁받아서 위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제 이 회사가 돌게 되도록. 어쨌든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주제인 상업시장에 이런 위성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초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좀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정말 학교 내에서 조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내에도 그런 회사가 20개 이상 있고 유럽도 20개 이상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작기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매스 프로덕션이 돼야 산업으로 가지 안 그러면 화학에서 끝납니다. 나사가 아무리 날 때 나사 한 개 만들고 말거든요. 그걸로는 상업성이 이연 추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하고 뭐 고등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할 정도로 실제 생활에서 써보게끔 된다. 그런다 그러면 나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매스 프로덕션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보통 위성을 한 개 만들면 뭐냐면 5, 6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이 무궁화 위성,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뭐냐면 올라갈 때 잘 못 돼가지고 돈 받아서 원래 뭐냐면 위성을 보내면 2개를 같이 보냅니다. 하나 고장 안 나면 메인이 고장 안 나면 이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중간에 고장 났어. 갑자기 뭐냐면 방송하든 뭐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를 같이 보내는 건데 우리는 한 개 올리 보내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보험금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놈 버렸냐? 안 버렸어요. 왜냐면 그 정기궤도는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 딱 와 있게끔 대전을 받아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팔 데가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쨌든 뭐냐면 얼마라도 건져야 되니까 한국통신에 와서 사라. 우리 뭐 보험금도 새로 만들기로 했어. 아직 우리는 뭐냐 위성통신 안 하고 5년 넘게 왜? 배짱배 긁고 있으니까 가서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수명이 뭐냐면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을 못 쓰고. 근데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거든요. 2개를 한 번에 안 만들고 1개 반만 만들어서 돌리게끔 예산 작게 들리게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10년 전에 계획하고 5년 동안에 만들어서 올리 보내고 10년 쓰고 그래서 올리 보내면서 다음 거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면 저희들이 만든 것 한 2년 정도였고 이걸 업체가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빨리 만들어요. 언젠가 한번 유럽에서 한 학회에서 이 공분이 보여줬는데 얼마나 빨리 만들어요. 비교를 쫙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뭐냐면 그 석달 돌리는 걸 다 석달 동안 돌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 돌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저희도 위에 날짜를 보라고 했는데 석 달 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동안에 메무스 기술이 하도 늘었어. 핸드폰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메무스 모듈 자체로 나오고 자동차도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에 악셀로미터나 이런 가속기 같은 거 넣는 것들 정말 싼 값에 만들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실험한다고 가속도계 하나 사면 가속도계 한 개 600불, 앰프 하나에 2,000불 내지 3,000불. 그러니까 한 500만 원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다 뭐냐면 몇만 원 내에서 되게끔 한다고. 회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회사는 자동차 값은 3,000원 오른다 그러면 사장까지도 뒤지고 뭐 하고 검토해야지 그거 올리지. 그렇게 뭐냐면 3,000원 올라서 뭐 하다 보면 뭐냐면 금방 원가가 올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뭐냐면 이게 싸지게끔 돼간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말 대형으로 하던 이 우주 탐사도, 우주 과학 탐사도 이제는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방에 관련된 것도 제가 잠깐 뒤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전에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냐면 큰 위성에 대체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개가 이게 빨리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좋은 위성은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 동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성은 20년 전의 기술입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지금 뭐냐면 매일 다르게 발전하는데, 근데 이 자동차 같은 뭐냐면 다시 차고에 들어가고 다시 바꾸는데, 위성은 끄집어내려서 이거 수리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다고요. 한 번 보내면 그냥 좋든 싫든 그거를 그 기술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도 그냥 이거는 빨리 보내고 버려, 제거해 해도 쓸만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모든 지구를 볼 수 있어요. 한 40개 정도를 띄우면 지구 모든 곳을 모든 시간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막 5톤짜리 10톤짜리 그 미국 첩보위성도 휙 하고 지나갈 때 우리나라 위 지나가는 게 10분입니다. 길어야. 그럼 자연법칙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면 1시간 반에 지구 한 바퀴 돌게끔 돼 있어요. 저기에서 돌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냥 아주 뭐 제 머리 위로 싹 지나갈 때가 12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북이 뭐냐면 한 번도 미국 탄도탄 쏘는 그 미국 첩보위성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 없잖아요. 이북은 돌다가야 아닌데 그런 우리보다 더 영악할지 모르는데 다 오기 전에 쐈거든요. 가고 나면 쏘든지 하지. 근데 그렇다고 뭐냐면 위성을 꽉 차버린다. 그건 돈이 뭐 당직을 못하네. 이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개 올리면 뭐냐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는 보고 있어요. 아무 때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걸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개가 이제 뭐냐면 아마도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에 인공위성을 안 걸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국제전화를 하면 이게 해저선으로 갔는지 위성을 이렇게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뭐냐면 제일 이 옵티만 데를 통해서 가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냐면 위성 탁 쭉 하면 저희들이 생활에서 이게 뭐가 안 돼, 왜 안 돼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미 생활에 위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잘 쓸 수 있게끔 할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트 어떤 보고 저희들 위성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면 어떤 거구나 하고 보겠고, 이건 뭐냐면